나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사는 42살의 미혼모였다. 남편은 아이가 3살이 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나는 오직 아들, 민석이 하나만을 위해 살았다. 집은 아담한 3층 빌라였고 나는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 속에서 작은 행복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느 여름날 민석이 친구가 집에 오기로 했다. 이름은 지훈. 항상 예의 바르고 선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민석은 대학생이고 지훈도 같은 학과 친구였다. 엄마, 지훈이 내일 과제 같이 하러 올 건데 괜찮지? 물론이지. 간식도 준비해둘게. 다음 날 아침부터 나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시원한 유자차, 떡과 계절과일, 그리고 고구마전.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 준비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훈이 오면 괜히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다. 문이 울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하얀 면 셔츠에 단정한 블랙 슬랙스. 얼굴은 햇살에 반쯤 눈을 찌푸리고 있었고 깔끔한 옆머리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이모, 안녕하세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를 이모라고 부르지만 그 말에도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어서 와, 지훈아. 더운데 힘들지 않았니?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한 공기 같아요. 이모 댁은 늘 포근해서 좋다니까요. 그날 민석은 외출이 생겨 잠깐 자리를 비웠고 나와 지훈은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둘이 남았다. TV를 켰고 나는 작은 트레이에 차와 간식을 담아 가져왔다. 그가 내가 가져온 쟁반을 받으며 말했다. 이모 손, 너무 예쁘시네요. 아기자기한 반지랑 팔찌까지 잘 어울려요. 나는 멋쩍은 듯 웃으며 손등을 살짝 감쌌지만 그의 시선이 그 위에 머무는 걸 느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드라마를 보다 그가 말했다. 이모, 있잖아요. 오늘따라 이모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장난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야은 못이 한복 원피스가 얼마나 투명하게 보이는지 뒤늦게 인식했다. 속치마 위로 비치는 다홍색 실루엣, 살짝 풀린 고름, 그리고 맨발에 신은 고운 수제 단화. 지훈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아? 난 민석이 엄마야. 하지만 이모는 그냥 민석이 엄마가 아니잖아요. 이모는 너무 여자예요. 그의 말끝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는 내 손끝을 살짝 잡았다. 떨리는 손길이었지만 정중했고 나를 지켜보는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나 자신이 여자라는 걸 느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말이다. 나는 천천히 손을 빼며 웃었다. 그런 감정, 그냥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아직 이건 우리 둘 다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오래된 화장품을 꺼냈고 거울 앞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나도 몰랐던 감정들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상쾌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뀐 듯한 기분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도 모르게 속눈썹을 손으로 빗어내고 립밤을 발랐다. 민석이 일찍 나가고 나면 나는 다시 지훈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한복 대신 얇은 여름 블라우스와 허리선이 잡힌 롱스커트를 입었다. 옅은 민트색 블라우스에 하늘색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고 손목에는 진주 팔찌를 살짝 걸었다. 발에는 흰색 가죽 슬리퍼. 전체적으로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다. 문이 울렸다. 이모, 저예요. 지훈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서 와, 지훈아. 그는 흠칫 놀란 듯한 얼굴로 나를 위아래로 바라보았다. 이모, 오늘 정말 예쁘세요. 모델 같아요. 나는 멋쩍게 웃었다. 뭘 그런 말까지 해? 자, 들어와. 시원한 보리차 끓여놨단다. 우리는 다시 거실에 앉았고 나는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아, 어제 내가 한 말 진심이었니?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나를 또렷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를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설레요. 친구 엄마인데도.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 속에 빠졌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설렘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도 그를 향해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우리 잠깐 바람이나 쐬러 나갈래? 오늘은 내가 데려가 줄게. 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근처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주차장에서부터 천천히 걸어가며 그가 내 걸음에 맞춰 속도를 늦추는 것이 느껴졌다. 나무 그늘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과일과 음료를 나눠 마셨다. 바람은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고 나는 무심결에 머리를 넘기며 말했다. 지훈아, 넌 아직 젊잖아.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 그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모는 여자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설레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손길은 따뜻했고 조심스러웠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온몸을 감쌌다. 순간 바람이 불어 치맛자락이 살짝 날렸다. 내 무릎 위로 그의 시선이 스쳤고 나는 조용히 다리를 다시 모으며 속삭였다. 지훈아, 조심해. 이런 감정은 쉽게 다룰 수 없어. 알아요. 그래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늘 속에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나는 그 따스함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느끼고 있었다. 여자로서 누군가의 설렘이 된 존재로서. 그날 이후로 나는 지훈과의 작은 약속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문자 한 통, 짧은 통화,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조차 설레임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민석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다.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하며 나에게도 좀 쉬어, 엄마. 너도 너만의 시간 필요해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운명이 시간을 내게 허락한 듯 들렸다. 지훈에게 연락이 왔다. 이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랑 영화 한 편 보실래요?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옷장 문을 열었다. 뭘 입을까? 나를 여성스럽게, 동시에 너무 튀지 않게 보이게 하는 옷. 결국 나는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의 베이지빛 셔츠 원피스를 골랐다. 허리엔 얇은 스트랩이 달려있어 몸매를 자연스럽게 감쌌고 발끝엔 미묘한 광택이 도는 로즈 컬러의 단화.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 거울 앞에 서자
나는 마치 누군가의 첫 데이트를 앞둔 연인처럼 보였다. 아니, 나도 그랬다. 우리는 강남의 작은 영화관에서 만났다. 늦은 오후,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조용히 나란히 앉았고, 영화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다. 처음엔 우연처럼 느껴졌지만, 그 다음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영화 중간, 화면이 어두워질 때마다 나는 그를 느꼈다. 지훈의 숨소리, 살짝 움직이는 손끝, 그리고 내가 긴장한 듯 가슴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아주 조용히 손을 내 쪽으로 옮기더니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차갑지도 무례하지도 않은 따뜻한 손길.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단단히 손을 잡았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노란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곳, 창밖으로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이모. 아니,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그냥 정이라고 불러. 정희 씨.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늘 나를 설레게 해요.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너무 따뜻하고 강하고 여성스러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도 몰랐던 나의 안쪽을 꺼내보는 느낌이었다. 순간 무릎 위에 놓인 내 손 위로 그의 손이 다시 포개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는 내 손목에 있던 팔찌를 만지며 말했다. 이 팔찌, 예뻐요. 당신 손에 너무 잘 어울려요. 마치 선물처럼.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은 팔찌가 아닌 그 아래의 피부를 보고 있었다. 손목의 맥박, 섬세한 곡선, 시간이 남긴 작은 주름. 나는 살짝 손을 당기려 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가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우리 둘만 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니 아직도 손목이 따뜻했다. 그의 손길, 그의 말, 그의 눈빛이 내 머리카락 끝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침대에 앉아 불을 끄고 눈을 감았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여자예요. 아름답고 살아있어요. 민석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하고 익숙한 공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엇인가 변해버린 듯했다. 침묵 속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나는 지훈의 목소리와 손끝의 감촉을 떠올렸다. 며칠 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지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정희 씨, 오늘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민석이랑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도서관 간다고요. 나는 손을 닫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1시간쯤 후에 괜찮을 거야. 그날 나는 특별히 차려입지 않았다. 부드러운 소재의 아이보리 니트에 크림색 롱스커트. 그리고 민소매 안에 야은 속티를 하나 더 받쳐 입었다. 단정하지만 은근히 실루엣이 드러나는 옷차림이었다. 발에는 심플한 베이지색 슬링백 구두.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립밤만 살짝 발랐다. 지훈이 들어왔고 익숙한 듯 거실에 앉았다. 오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가? 네, 그냥. 더 가까워지고 쉽게 보여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멈췄다. 지훈은 천천히 내 옆으로 와 앉더니 나의 허리선 아래
스커트의 부드러운 주름을 손끝으로 스치듯 만졌다. 나는 그 손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지훈아. 지금은 안 돼. 왜요? 민석이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은 아니야. 그는 살짝 물러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죄송해요. 감정이 자꾸 넘쳐버려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흔들고 있었다. 내 몸이, 마음이 다시 여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석이 과외 수업으로 저녁 늦게 들어오기로 했고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TV를 켜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있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그냥 걱정돼서요. 오늘따라 정희 씨 생각이 너무 나서.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다. 우리는 부엌 겸 다이닝룸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내가 차려준 과일을 한 조각씩 먹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조명이 낮고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갑작스레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정희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다. 그는 천천히 내 의자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내 머리카락을 넘겼다. 이런 머리결도, 향도 기억에 남아요. 당신만의 향이 있어요. 나는 그를 멈추려 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나도 그의 손끝을 기다리고 있었단 걸. 그는 손끝으로 내 귀걸이를 살짝 스치며 속삭였다. 이 귀걸이 너무 여성스럽고 예뻐요. 정희 씨에게만 어울려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지훈아.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일이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우리 둘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있기에 가능한 소리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지훈은 정말 날 여자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외로움 속에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 나는 거울 앞에 앉았다. 속눈썹이 흔들렸고 내 눈빛은 낯설 정도로 선명했다. 이건 누구의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의 연인의 얼굴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석은 졸업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고 나와 지훈 사이엔 짧은 연락만 오갔다. 문자 몇 통, 잘 지내요? 같은 말들. 하지만 그 말 너머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살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민석이 말했다. 엄마, 나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 친구들이랑 워크숍 간다. 1박 2일.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 전기가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에게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냈다. 금요일 저녁, 시간 돼? 답은 금세 왔다. 당연하죠. 그날 당신만을 위해 비워둘게요. 금요일 저녁 나는 오랜만에 드레서 앞에 앉아 진하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옅은 핑크의 슬립 드레스 위에 연한 크림빛 시스루 블라우스를 걸쳤다. 단추는 위에서 2개만 채우고 아래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남겨두었다. 귀에는 골드링 이어링. 발에는 반짝이는 베이지색 슬링백 힐. 거울 속에 나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이건 정의가 아닌 여자야.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문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숨 막히게. 우리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갔다. 조명이 낮았고 향초 하나가 은은하게 타고 있었다. TV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꺼둔 채 조용한 공간 속 오직 우리만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은 그냥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진짜 정희 씨.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나 잊고 살았어. 내가 여자라는 걸, 누군가에게 설렘을 줄 수 있다는 걸 너를 만나고 나서 그걸 다시 알게 됐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여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지나 손목, 팔, 그리고 어깨 위로 스쳤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다. 부드럽지만 강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손길. 그는 나의 단추를 풀지 않았고 치맛자락도 걷지 않았다. 대신 내 눈을 보며 말없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내 발을 바라보았다. 오늘 신은 구두. 너무 예뻐요. 당신의 발이 그 구두와 함께라서 더 빛나요. 그가 손으로 내 발등을 감싸 안았고 그 감촉은 마치 심장을 꾹 누르는 듯했다. 나는 그의 손을 덮으며 속삭였다. 지훈아. 이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일지도 몰라.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당신과 연결되고 싶어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오래,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느끼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잘 지냈어? 오늘 늦게 도착할 듯. 나는 휴대폰을 내려두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은 창틀을 따라 조용히 내려앉았고 향초의 흔적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지훈은 나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기다릴게요. 언제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때가 되면 내 이름 그냥 불러줘. 정희라고.